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코 필러는 솔직히 안녕하십니까, 이름경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드리는 미앤미 평택점의 총괄실장입니다. 여드름 피부에 필러 맞아도 되나요? 네, 우선 저는 가장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미인이라고 한다 하면은 예전에는 눈, 코, 입 성형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셨어요. 근데 요즘에 뿌띠 성형이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고 시술을 원하는 그 이유는 그 미인의 기준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눈, 코, 입이 예쁘고 크고 코가 어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전체 비율이 얼굴의 비율과 몸의 비율이 어떤지를 가장 좀 중요시하는 추세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피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피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서 저희 원내에도 지금 피부 시술을 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여드름이 얼마만큼 얼굴에 이제 잔재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과하게 여드름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러는 여드름 치료 후에, 왜냐하면 여드름 치료는 압출이나 스크럽 등 얼굴을 좀 많이 이렇게 압력을 주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좀 물론 볼륨을 가지고 해서 예뻐지고 싶고 멋져지고 싶긴 하지만 여드름 치료 확실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서 필러를 잘 예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필러가 제각각 빠지면 불균형해질까요? 예, 필러는 얼굴에서 다른 분이 아니고 내 같은 신체 안에서도 그 필러가 빠지는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애교를 필러를 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필러를 하러 오셨는데, 시술을 받고자 오셨는데, 한쪽은 여전히 필러가 많이 꽉 차여 있는 상태였고, 한쪽은 거의 시술을 안 한 정도로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1년이 되셨는데 같은 얼굴에서도 한쪽은 꽉 채워 있고 한쪽은 거의 빠지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불균형해지면 다시 비율을 맞춰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필러를 한번 맞으면 불균형이 빠지니까 꾸준히 맞아요? 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사람이 욕구라는 게, 한번 내가 해서 이 수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딱 이 형태의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다시 정도에 맞게 조금 빠졌다 생각하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제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계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얼굴에 잘 맞게 적절히 잘 시술을 받고 상담을 잘해서 받는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러 한 번 맞으면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필러는 보통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릴 때는 그냥 기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8개월에서 1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각 부위가 부위마다, 그리고 그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그런 어떤 체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같은 얼굴 안에서도 어느 부위가 더 먼저 꺼지고 그 부위가 더 남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상황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다 좀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으신데, 보통은 8개월 정도 지나거나 이러면 저는 좀 이쯤이면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왜냐면은 매일 제 얼굴로 고객들을 뵈야 되니까. 그래서 좀 부지런히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맞으시면 턴이 한 8개월에 8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 중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마하고 앞광대는 조금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팔자하고 턱하고 입술, 요 하관 요 부위가 조금 제 느낌에, 저도 제 스스로를 제 고객의 하나로 제 얼굴을 바라봤을 때
다시 보충하고 싶은 시기가 한 그 정도 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산 수입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입자라든가 그 정제한 그 뭐에 대한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 입자의 크기 때문에 뭐 좀 그 자체가 들어갔을 때 좀 딱딱하게 잘 그 라인이 유지되어야 되는 곳과 좀 말랑말랑하게 내 진짜 조직인 듯 그렇게 어우러져야 되는 부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제 얼굴에 수입이 지금 있는 곳은 입술하고 눈물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여자들이 피부가 좀 가장 좀 잘 늘어나고 여린 부위는 수입을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좀 더 자연스럽게 표출이 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요즘에는 또 국산도 워낙 제품이 좋기 때문에 풀페이스를 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으셔서 국산 필러라도 충분히 예쁜 얼굴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같은 필러에서도 번호나 어떤 타입이 좀 달라요. 그 국산에서도 예를 들면 넘버로 나눠지면서 몇 번 넘버는 코에, 몇 번 넘버는 뭐 광대, 몇 번 넘버는 입술이나 눈물꼬랑에 이렇게 사용하는 부위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눈물꼬랑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린 부위죠. 얇고 저는 좀 오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국산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네. 병원들이 코필러 1cc 이런 식으로 광고하던데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코필러는 솔직히 1cc 이상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콧대 그리고 요 콧등, 그러니까 콧등, 콧대까지 다 해서 한 많이 들어가면 한 0.7에서 0.6 정도 들어가신다.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 좀 과하게 하면 좀 비쳐진다든지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환자분들께는 그렇게 많은 양을 코의 한 부분에 그렇게 권하진 않죠. 1cc의 가격을 그대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리터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 필러를 사용하고 남으신 그 필러는 네임택을 달아서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냉장 보관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보건법이 바뀌어서 주사기 재사용,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남은 필러를 킵할 수 있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쓰고 남은 필러는 다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시술 전에 환자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오늘 또 궁금한 것도 더 많고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 지금 저희 댓글이나 이메일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더 많은 부분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댓글이나 또 이메일로 또 문의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